IoT 신규 서비스라는 주제로 AWS 김효정 솔루션즈 아키텍트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AWS 솔루션 아키텍트 김효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은 IoT 디바이스 관리, 보안, 분석, 알토스로 확장된 AWS IoT의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요, 여러분들이 IoT에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AWS의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AWS IoT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적용하셨던 AWS 서비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발표된 AWS IoT 서비스를 간단히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각각의 새로 나온 서비스들, 즉 IoT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IoT 디바이스 디펜더, IoT 어널리틱스, 그다음에 그린그래스의 새로 나온 머신러닝 추론 기능, 그다음에 아마존 프리 알토스에 대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요약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모든 IoT로부터 발생한 데이터, 즉 싱의 어떤 상태 데이터를 알고 거기에 더불어서 머신러닝 추론 기능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겠죠. 관련되는 AWS IoT 어떤 사례를 잠시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이제 엔엘이라는 회사입니다. 엔엘은 이탈리아의 글로벌 전력 회사입니다. 그래서 AWS IoT와 그린그래스를 전력 관리에 적용한 사례인데요. AWS 그린그래스를 가정용 홈 게이트웨이와 발전 단지 내 인더스트리 게이트웨이에 적용을 해서 실제로 로컬에서 발생한 데이터 내에 대해서 지연 시간을 밀리세컨드 이내로 해서 로컬 발생 데이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그러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의 사례는 노턴 시멘텍의 케이스입니다. 시멘텍의 경우는 홈 라우터 및 보안 솔루션으로서 AWS IoT를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내 외부의 어떤 보안 공격에 대해서 보안을 유지하는 가정용 홈 라우터의 일부로서 IoT를 적용한 케이스로 이런 관련되는 새로운 솔루션으로 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또 흥미로운 사례가 이제 리오텐토라는 광산회사인데요. 리오텐토는 여러분들이 광산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험준한 환경이죠. 거기에 이제 광산에서 돌아다니는 트럭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가의 트럭인데요. 워낙 이제 그 환경이 거치기 때문에 어떠한 라우트를 통해서 달리냐에 따라서 장비의 마모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트럭 내에 진동 센서를 부착을 해서요, 해당하는 그 진동 센서에 나타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길의 어떤 거친 정도를 측정해서 이것을 힙매퍼했습니다. 그래서 트럭이 다니는 라우트를 조정함으로 해서 수백만 달러를 절감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IoT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비즈니스 가치를 구현하는 AWS IoT 서비스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IoT를 구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가장 먼저 싱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싱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컴퓨팅 환경이 있겠고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이 세 가지가 IoT를 구성하는 핵심 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싱으로부터 발생한 데이터를 클라우드 오케스트레이션을 거쳐서 거기서 인텔리전스를 여러분들이 확보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WS IoT는 이런 IoT의 세 가지 축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여러분들이 즉 디바이스와 클라우드를 연결하는, 안전하게 연결하는 디바이스 게이트웨이를 이제까지 기능을 제공을 받으셨는데요. MQTT나 HTTP 기반의 통신을 싱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디바이스 단에서는 디바이스 SDK를 통해서 클라우드와 연결하는 부분들, 인증을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메시지를 교환하는 부분들을 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로서 디바이스 SDK를 활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바이스와 AWS 클라우드 간에 연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보안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보안을 위해서 인증서 기반의 상호 인증과 그다음에 암호화를 여러분들이 제공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전한 어떤 통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디바이스로부터 전송을 받게 되면 이런 것들을 어플리케이션하고 연관을 시키셔야 되겠죠.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들이 대량의 데이터를 실제로 고속으로 신뢰성 있게 pop업 브로커링을 기능을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메시지 브로커 기능과 거기에 관련되는 메시지 변환과 라우팅을 담당하는 룰 엔진을 이제까지 구현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흥미로운 거는 디바이스 섀도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디바이스는 네트워크가 실제 항상 연결되어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어플리케이션은 문제없이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디바이스 상태를 디바이스 섀도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이 접속을 해서 나중에 네트워크 연결됐을 때도 싱의 상태가 거기에 맞춰서 변경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싱 자체에 대한 정보가 레지스트리라는 어떤 기능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었고요. 이러한 어떤 모든 기능들은 API로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제공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AWS IoT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엣지에서까지도 여러분들이 로컬리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는 요구사항에 의해서 2016년에 이러한 부분이 엣지로 확장된 그린그래스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인벤트를 통해서 새로 나온 기능 부분은 플릿 온보딩 관리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기능이 새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플릿을 감사하거나 보호하는 기능, 그 다음에 IoT 데이터를 쉽게 여러분들이 손쉽게 분석해서 인텔리전스로 변환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새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엣지단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린그래스를 적용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그린그래스의 머신러닝 추론을 클라우드에서 학습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적용하는 부분이 새로 발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산업용 게이트웨이로 많이 센서나 이런 부분을 많이 확인하시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대해서 아마존 프리 알토스가 이번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고객분들이 원클릭으로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AWS IoT 원클릭도 이번에 새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AWS IoT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IoT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는 클라우드 상에서 플릿 온보딩 관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서비스로서 새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서비스는 고객분들이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는 디바이스가 많이 디플로이 되면 디플로이 될수록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고객분들이 디바이스 관리에서 받는 이제 어려움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대량의 디바이스를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온보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량으로 온보딩한 디바이스들에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디바이스들을 검색하는 기능이 또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검색하는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원격을 업데이트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저희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AWS IoT 디바이스 매니지먼트가 대량의 디바이스 플릿들을 배치하고 배포하는 부분들, 그것들을 이 해당하는 플릿에 대해서 인덱싱하거나 손쉽고 빠르게 검색하는 기능,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디바이스에 대해서 로깅을 하고 모니터링하는 기능,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을 OTA 방식으로 해서 원격에서 접속해서 업데이트하는 기능들이 IoT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기능으로 새롭게 출시가 되었고요. 먼저 이제 디바이스를 대량으로 온보딩하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디바이스를 배치로, 즉 벌크로 온보딩할 때는 기본적으로 배포 템플릿과 파라미터 파일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배포 템플릿 외에는 여러분들이 등록하시는 싱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싱의 인증서, 그 다음에 싱의 어떤 자원에 대한 폴리시를 담은 리소스 부분을 정의하시게 되고요. 해당하는 리소스에 들어가는 어떤 변수들을 파라미터 부분에다 여러분들이 선언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언한 어떤 파라미터에 실제 들어갈 각 디바이스별 값은 파라미터 파일로서 여러분들이 S3에 저장을 하게 되시면 여러 이제 싱에 대해서 대량으로 한꺼번에 AWS IoT에 온보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디바이스를 여러분들이 온보딩을 하실 때 가장 많이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보안이실 겁니다. 그래서 AWS IoT의 인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자면요. AWS IoT 인증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기반의 인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HTTP
HTTP에다 여러분들이 인증서 정보를 같이 전송해서 제공할 수 있는 AWS 시그 버전 4 인증을 제공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토큰 기반 인증이 새로 나왔습니다. 토큰 기반 인증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인증 시스템 또는 이제 JWT나 OAuth 기반의 토큰 기반 인증을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람다 기반으로 커스텀 오토라이저 함수를 등록하시면 기업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어떤 인증 시스템이나 아니면 EC2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관련되는 시스템을 구성을 하셔서 기본적으로 고객들이 원하시는 인증 전략과 인가 전략을 구현하실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싱에서 직접 AWS의 뭐 키네시스라든지 아니면 S3라든지 다이나모DB로 대량의 데이터 또는 비디오 스트림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새로 나온 기능으로 기존에 이제 싱에 대한 인증 자체는 인지서 기반으로 인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키네시스와 아니면 이제 다른 S3로 MQTT의 어떤 작은 패킷 사이즈가 아니라 실제로 HTTPS 기반으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보내줄 수 있도록 관련되는 템포러리 크레덴셜을 AWS IoT가 대신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적은 디바이스의 리소스 제한을 극복하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AWS 서비스와 연관될 수 있도록 하는 오토레이션 기능이 새롭게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띵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 목적별로, 즉 기능 목적별로 보안 또는 관련되는 캐테고리별로 여러분들이 계층 구조로 분류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싱을 여러분들이 그룹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 호텔을 가정한다고 하면요. 호텔의 로케이션, 그 다음에 특정 플로어, 그리고 특정 플로어 내 게스트룸, 그리고 룸2에 있는 백열 정보 또는 LED 정보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싱들을 여러분들이 그룹핑을 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해당하는 싱 그룹별로 IoT의 MQTT 토픽에 접근하는 접근 권한들을 여러분들이 IoT 폴리시로서 그룹에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하나의 싱에 3개의 폴리시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싱들을 대량으로 배포된 상태에서 원하는 싱을 여러분들이 쉽고 빠르게 검색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예전에는 실제로 그 각 싱에 대해서 검색할 수 있는 어트리뷰트가 3개로 제한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실시간 플릿 인덱스 및 이제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루슨트 라이크한 쿼리로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싱을 검색하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고자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버전 6 이전에 모든 LED 정보를 검색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싱의 어트리뷰트 중에 버전 부분이 6 이하이고 그다음에 타입이 LED인 것라는 이런 검색으로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싱들을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절약을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현재 고객이 방에 없지만 켜져 있는 상태인 정보들을 검색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디바이스 섀도우의 상태 정보 중에서 불이 켜진 상태, 즉 ON이고 그다음에 해당하는 방에 손님이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을 검색으로서 검색을 하시면 해당하는 싱들이 검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절약 겸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고객이 불편 없이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싱의 어트리뷰트와 섀도우를 조합해서 이러한 어떤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상되는 싱들을 검색을 빠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디바이스 매니지먼트에서 여러분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관심 정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보안, 운영, 고객 지원의 어떤 부분으로 해서 해당하는 싱 그룹별로 예를 들어서 인포메이션 수준의 로깅이 필요하다 또는 워닝 수준의 로깅이 필요하다 또는 에러에 관련되는 로깅이 필요하다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실 수 있고요. 이런 로그 정보가 실제로 클라우드 와치에 담기게 되는데 클라우드 와치에 실제로 제이슨 포맷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검색을 하실 수 있도록 세분화된 로깅이 그룹 레벨로 현재는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된 디바이스에 대해서 원격으로 뭔가 작업을 한다. 이러한 원격 작업은 잡으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게 돼 있을 텐데요. 이러한 잡이 시작되는 이벤트 또는 특정 싱 그룹에 새로운 싱이 등록될 때 등록 이벤트 또는 이런 폴리시가 변경될 때 어떤 특정 이벤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미 기정의되어 있는 IT 토픽으로 해당하는 이벤트가 등록되도록 한 이후에 관련된 룰 엔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동화까지도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연결되는 자동화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업데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나의 잡으로 등록을 하셔서 다양한 스케줄링 모델을 적용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검색한 디바이스 전체 그룹에 대해서 한번 스냅샷 형태로 적용하겠다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이후에 해당하는 그룹에 조건에 맞는 새로운 띵이 등록이 되면 그때도 지속적으로 해당한 잡을 수행되도록 하는 지속 수행 잡으로도 여러분들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를 잠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금년에 출시 예정인 IoT 디바이스 디펜더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oT 디바이스 디펜더는 디바이스 플레이트에 대한 감사, 보호에 대한 어떤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등록된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보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느냐에 대한 어떤 답으로서 나온 솔루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객분들이 디바이스 보안 관리에 있어서 겪는 어려움들은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대량으로 배포한 디바이스들이 실제로 회사의 보안 규정을 맞춰서 관련되는 파라미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뭔가 변경된 게 없는지, 또는 디바이스가 좀 이상하게 동작하는지, 예를 들어서 허용되지 않은 엔드포인트로 접속을 한다든지, 뭔가 디도스 공격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 같은 그런 이상 징후가 포착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폴리시 대비 편차가 발생한다든지 비정상 상태가 식별된다라고 하면 알림을 생성하고 액션을 수행하고 싶다라는 요구를 고객들이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AWS IoT 디바이스 디펜더가 디바이스 구성 감사하는 기능들, 그다음에 디바이스 동작을 모니터링하는 기능, 비정상인지 아닌지 식별하는 기능, 알림을 생성하고 필요한 보안 취약점을 패치하는 기능, 이런 부분들이 금년에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AWS IoT 어널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IoT 어널티스는 IoT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손쉽게 인텔리전스로 변환할 수 있느냐에 대한 서비스로 제공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객분들이 IoT를 활용하는 이유는 IoT 띵에서부터 발생하는 데이터를 로부터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인텔리전스 또는 의사결정에 얼마나 손쉽게 반영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전 처리를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적인 센서나 디바이스에서 발생한 데이터들은 노이즈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끊겼으면 끊긴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요. 잘못 읽힌 데이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거에 따른 어떤 데이터 필터링이나 변환 작업 또는 외부의 날씨 데이터하고 연관해야 된다든가 라는 그런 보강 작업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또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또 추후 분석을 위해서 분석에 최적화된 저장소에 저장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어떤 정교한 분석을 위해서 이런 각종 필요한 어떤 라이브러리들을 준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기존에 사실 AWS IoT로부터 발생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AWS에 제공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라고 고객들이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AWS IoT 어널리스트는 다수의 어떤 정보원으로부터 IoT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수집 기능,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전처리 및 보강하는 처리 기능, 그다음에 완전 관리형 저장소를 로 데이터하고 타임 시리즈 데이터로서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기능, 그 다음에 가시화 기능, 그다음에 주피터 노트북 같이 심층 분석을 할 수 있는 분석 기능으로서 새롭게 이제 제공을 할 프리뷰로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각각을 IoT 어널리스트의 컴포넌트별로 확인을 해보자면 채널이나 컴포넌트를 통해서 각각의 정보원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어 있고요. 네, 파이프라인이라는 컴포넌트로 전처리 및 보강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 스토어로 완전 관련 저장소를 제공해주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타임 시리즈 분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을 받으실 수 있고요. 기타 여러분들이 언제 사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로 데이터 형태로도 여전히 같이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기 위해서는 관련돼서 SQL 쿼리로서 데이터 세트를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뽑아낸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피터 기반의 노트북을 통해서 고급 분석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아마존 퀵사를 통해서 가시화를 하는 쪽으로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채널 컴포넌트인데요. 채널 컴포넌트는 IoT 어네스트로 연결하는 진입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데이터를 실제로 제공하는 쪽은 IoT 코어가 되겠죠. IoT 코어에서 MQTT 톡백 기반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면 IoT 어네스트가 채널을 통해서 이것을 수집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그뿐만 아니라 키네시스로부터도 스트림 데이터를 IoT 어네스트에서 채널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생성된 로 데이터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저장소 역할을 실제로 채널 컴포넌트가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 컴포넌트에서 제공하는 전처리 기능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나 나눠지는데요. 노이즈 데이터를 처리하는 필터링 기능들, 그 다음에 뭐 수학,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나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변환하는 기능들, 외부 텍스트 데이터를 위해서 보관하는 작업, 또는 람다 함수 통해서 보관하는 작업, 이런 것들이 파이프라인 액티비티로서 제공이 돼서 여러분들의 전처리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급 분석을 위한 어떤 주피터 기반 머신러닝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이제 SQL 쿼리로서 여러분들이 데이터셋을 만들어놨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제공되는 내장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지정비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시티 내 고객 세그멘테이션 분석이라든지 하는 내장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피터 기반의 머신러닝 노트북으로서 분석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내장된 머신러닝 유즈케이스 위한 템플릿들인데요. 보시면 맨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제트 엔진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되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내장 템플릿을 기반으로 해서 관련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IoT 어네스트를 적용을 하여 기존 발생한 IoT 데이터를 여러분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 전환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퀵사이트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시화를 손쉽게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얘기 드릴 내용은 이제 AWS 그린그래스의 머신러닝 추론 부분입니다. 아마 요즘에 머신러닝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추론 부분은 로컬 게이트웨이로 작동할 수 있는 AWS 그린그래스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AWS 그린그래스는 기존에 제공하던 클라우드 단의 AWS IoT의 기능을 어떻게 하면 엣지 단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을까라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부분인데요. 기존에 이제 AWS 그린그래스는 로컬 람다 함수로서 로컬 액션, 그다음에 로컬 메시지 브로커로서의 로컬 트리거링, 그다음에 로컬 디바이스 섀도우로서 디바이스 상태를 동기하는 기능, 이런 것들을 제공했고요. 그다음에 역시 보안 부분에 대해서는 AWS급 보안을 제공하는 기능들이 AWS 그린그래스에서 제공이 됐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기능은요, 이런 그린그래스 코어 그 자체를 업데이트하는 기능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린그래스 코어가 로컬 게이트웨이에 탑재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과 연결되는 로컬 디바이스들이 있겠죠. 로컬 센서나 이런 디바이스들이 있을 텐데, 특히 이제 인더스트리얼 디바이스의 경우 OPC-UA 프로토콜을 통해서 그린그래스와 연결할 수 있는 OPC-UA 프로토콜 어댑터가 새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로컬 디바이스에 붙어있는 주변 장치들을 로컬 패스 방식으로 손쉽게 여러분들이 액세스하실 수 있도록 하는 로컬 자원 접근 기능이 새로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 중점적으로 살펴볼 로컬 머신러닝 추론 기능이 이번에 프리뷰 기능으로 제공이 됐습니다. 일단 오늘 세션은 로컬 머신러닝 추론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 단에서 실제로 학습을 위한 데이터들이 클라우드 단으로 일단 올라갑니다. 클라우드의 방대한 컴퓨팅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에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게 되고요. 이 만들어진 모델이 실제로 엣지단의 디바이스로 배포가 됩니다. 그러면 엣지단에서는 해당하는 그 엣지 디바이스에 있는 GPU라든지 FPGA 같은 가속기의 기능을 활용해서 추론 함수,
람다 함수를 다운로드 받은 학습 모델과 함께 수행을 시켜서 실제로 네트워크가 끊어진 상태에서도 이 디바이스에서 필요한 데이터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단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즈 케이스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 인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음성 사운드 인식을 한다든지 충돌 회피를 한다든지 이상 탐지를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네트워크가 끊어진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이 엣지단에서 독자적으로 이거를 밀세컨드 지연 시간 이내에 수행하실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린그래스 머신러닝 추론을 이용했을 때 장점인데요. 일단 학습 모델 자체는 클라우드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굉장히 유연한 어떤 컴퓨팅 파워와 어떤 대규모의 어떤 저장소 기능을 활용하게 되어 있고요. 엣지에서는 바로 로컬리 발생한 데이터에 대해서 머신러닝 추론을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적은 시간으로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WS 클라우드와 통신하는 데들은 어떤 밴드위스를 절감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식의 것들이 특히 데이터에 대한 보안이나 규제하고 관계가 된다라고 하면 엣지에서 데이터가 발생한 그곳에서 추론 기능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나 프라이버시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 가실 수 있는 장점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AWS 클라우드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게 되면 학습 모델하고 그 다음에 추론 로직인 람다 함수가 같이 여러분들이 디바이스단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이 디바이스단에서는 해당 학습 모델을 적용한 람다 함수가 수행이 돼서 로컬 액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데이터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 데이터 중에 의미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해당하는 데이터를 다시 클라우드로 올려서 계속적으로 이런 학습 모델을 계산하는 부분에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이제 클라우드에서 학습한 모델을 어떻게 배포할 수 있는지 콘솔을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린그래스 그룹 내에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자원을 등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세이지메이커, AWS에 호스팅된 어떤 주피터 노트북 세이지메이커를 통해서 학습한 모델을 지정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온프레미스단에서 이미 학습한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 그 모델을 S3로 업로드 하셔서 그 S3 URL을 지정함으로 해서 해당하는 학습 모델을 그린그래스로 배포하도록 연결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이런 추론들을 하실 때 하드웨어 가속기가 달려있는 디바이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GPU라든지 FPGA 같은 게 디바이스 등에 같이 있다라고 하면 이 람다 함수에서 이런 가속기들을 접근을 손쉽게 할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람다 함수에서 이런 가속기들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코딩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로컬 리소스 액세스라는 로컬 자원 접근 기능에 있어서 패스 기반의 간단한 인터페이스로서 코딩 없이 여러분들이 간단히 접근하실 수 있도록 그린그래스 내에서 여러분들이 선언하시는 걸로 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를 선택을 하실 텐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 프리 컴파일된 MX넷을 이용하신다고 하면 인텔 애톰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엔비디아 또는 라즈베리 파이 같은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이미 프리 컴파일된 MX넷을 활용하셔서 시간 어떤 소비 없이 바로 이제 활용하실 수 있고요. 기타 여러분들의 MX넷이 아닌 텐서플로우나 카페2나 CNTK 익숙하시다고 하면 이것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역시 관련되는 모듈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람다로 추론하는 예제를 잠시 가지고 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추론 로직 자체는 람다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그 관련되는 패키지를 임포트하는 부분이고요. 화살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학습 모델을 로딩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특정 로컬리 발생한 이미지 데이터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디텍트를 시키는 그런 부분이 세 번째 네모 박스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특정 이미지에 대해서 원하는 게 디텍트 됐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로직은 현재는 여기 나와 있지 않죠. 예, 그래서 이렇게 AWS 그린그래스와 AI 그리고 인텔과의 어떤 파트너십을 통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혁신의 산출물이 여러분들이 전 세션에 보셨던 AWS 딥렌즈와 같은 그런 어떤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프리 RTOS인데요.
아마존 FreeRTOS는 실제로 마이크로 컨트롤러 기반의 실시간 인베디드 OS로서 제공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한된 역량, 즉 우리가 CPU조차 장착할 수 없는 그런 제한된 자원을 가진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어떻게 하면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린그레스 같은 로컬 게이트웨이에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느냐라는 어떤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인베디드 OS 부분에서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어 고객이 선택한 칩에 대해서 이 OS가 잘 돌 거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클라우드와 연결할 수 있는데 커넥티브 기능이 없는 거죠. 이걸 내가 개발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어디서 가져와야 될지, 오픈소스 DB를 한참 뒤져야 되겠죠. 그런 것들, 그냥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인베디드 영역이 독특한 영역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FreeRTOS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답을 제공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칩, TI, ST마이크로, NXP에 같이 칩셋을 제공하는, 즉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제공하는 디바이스 업체와 이미 하드웨어 검증 프로그램에서 인증받은 그런 아마존 FreeRTOS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AWS 그린그레스 또는 AWS IoT, 즉 클라우드의 AWS IoT 코어하고 연결할 수 있는 커넥티비티 함수, 보안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을 기존 이제 FreeRTOS 커널을 확장해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베디드 앱 개발자와 그 다음에 하드웨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독립적으로 서로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AWS 콘솔에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그 확장 모듈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그렇게 다운로드 받은 어떤 모듈 내에는 관련되는 헬로 샘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AWS IoT 토픽에 메시지 서브스cript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다시 메시지를 내려보내는 샘플 코드가 제공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FreeRTOS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위한 IoT O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로컬 연결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AWS 그린그레스, 즉 로컬 게이트웨이를 위한 AWS 그린그레스를 여러분이 연결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당연히 클라우드와 연결하는 라이브러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어떤 보안 라이브러리, 즉 인증서 처리라든지 암호화라든지 하는 부분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격지에서 아마존 FreeRTOS 커널을 업데이트하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업데이트할 때 관련되는 코드 이미지가 변조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도 당연히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위한 코드 사이닝 기능도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존 FreeRTOS를 한번 쉽게 시작을 하려면 AWS 콘솔을 가셔서 각 ST마이크로 또는 TI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되는 확장 모듈들을 다운로드 받으시는 것으로서 시작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존 AWS 그린그레스라든지 아마존 FreeRTOS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관련되는 데모를 준비했습니다. 나사의 JPL에서 리인벤트 때 데모한 부분인데요. 한번 해당하는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JPL's open source rover. Today, I will be trying to find life on this stage just like JPL does every day on Mars. So it's seeing the wall now. What you're seeing on the left side of the screen is a live video feed from the open source rover, and then below it you're actually seeing the telemetry off of that. It's just the wheel speeds. So it's looking at the wall. That wall looks like it might be too high for me to get over. Deploying the wall climber. So it doesn't think that it can make it over the wall. So luckily this is where we're going to meet our first friend, the wall climber. Now as we've been talking about, the wall climber is extremely small. You'll see in a second after we deploy it. It's extremely small, it's extremely lightweight. When we send things to Mars, other planets, other moons, it needs to be constrained in both mass and in size. So the only compute power on this wall climber is a microcontroller. So we'll go to the next and we'll see a video feed as well from the climber, which is, you're seeing some latency, but also below you're seeing the telemetry streaming in real time. So these are, thank you. So the wheel speeds here, and then the pitch, 0 being flat and up the wall being there. So you saw that update in real time. I'm guessing in a few moments when maybe the Wi-Fi clears up, we'll see the update from above.
But it's climbing up to the top. We'll see what it saw once it got up there. The climber has detected some areas behind the wall that may contain life, deploying puffers to investigate. So we'll see in a minute the video feed update, but for now we've identified 2 rock outcroppings behind this wall that we need to go investigate because they might contain a Martian. Now the rover itself can't get underneath the wall, but that's where the 2 other puffer devices come in. Now these are other devices that we've been developing at JPL over the last few years, not at all related to this project, but because Amazon FreeRTOS was easily drag and drop with the board that we happen to already have on the puffers, it was very simple for us to get it involved and put into the system. So as these puffers come out, again, you're seeing there somewhat delayed, maybe it'll update eventually, stream from the puffers themselves, as well as the telemetry coming off in real time. It's worth mentioning here that the video streams are not actually done through FreeRTOS, that's done a different way, but the telemetry is what's done through Greengrass and FreeRTOS. Now the system that we have set up here is simple enough from a Greengrass sense. There's a Greengrass core running on the open source rover itself, and then each of the other small microcontrollers running Amazon FreeRTOS are just like a drag and drop Greengrass aware device, the same as you've been building for years. So now the first puffer is behind the rocks. We'll see what it saw. Puffer number 1 reached its target and has found no signs of Martian life. So it didn't find any life. What's puffer 2 up to? Puffer number 2 has gotten stuck. We are moving puffer number 1 to investigate the second target. So puffer number 2, sorry, couldn't get to the target that it's supposed to be getting to. If we can go over to the other shot in the handheld, thank you. We couldn't get puffer 2 to where it was supposed to go. So since it's communicating that data back to the core, we know that we're going to have to reroute that other puffer to take care of it. And so we'll see that update now and see what puffer 2 found. Puffer has discovered something interesting. Analyzing image. Martian detected. And it found a Martian. How about that? 여기 마지막에 손이 보이시죠? 손을 I am 보고 JPL's open source rover. 손을 보고 실제로 화성이 나타났다, 생명체가 나타났다고 판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JPL의 오픈소스 로버와 로봇 군단은 어떤 아키텍처인지 잠시 설명하는 그림인데요. 지금 로버는 사실 오픈소스 로봇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이 로봇을 만드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시면 얼마든지 확보하실 수 있는 그런 장비로서 이 로봇을 만들었고요. 여기에는 그린그래스 코어가 로컬 게이트웨이에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와 연결이 끊긴 상태에서도 관련되는 클라이머와 그 다음에 퍼퍼들이 아마존 프리 알토스를 탑재한 상태에서 그린그래스 코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퍼퍼 1이 움직이지 못하고 퍼퍼 2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퍼퍼 1한테 라우팅해서 동작 지시를 하는 그런 것들이 그린그래스 코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전광판은 AWS IoT 디바이스 SDK를 통해서 그린그래스 어웨어 디바이스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린그래스 코어와 SDK를 탑재한 그린그래스 어웨어 디바이스, 그 다음에 아마존 프리 알토스를 탑재한 마이크로 컨트롤 기반 디바이스들이 하나의 그린그래스 그룹을 이루어진 데모를 보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요. 이번에 새로 발표된 기능은 이제 플릿 온보딩 관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한 AWS IoT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서비스가 새로 발표가 되었고, 그 다음에 AWS IoT 디바이스 디펜더를 통한 어떤 디바이스에 대한 보안 기능, 그 다음에 어널틱스를 다양한 또 다른 AWS 서비스를 여러분들 자신이 조합하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관련된 어널틱스 컴포넌트만을 조합해서 손쉽게 여러분들이 분석하거나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IoT 어널틱스가 제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그래스 부분에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추론 기능을 하는 부분이 새롭게 발표됐고,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위한 리얼타임 OS인 아마존 프리 알토스가 출시가 됐습니다. 기타 AWS IoT 원클릭에 대해서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말로요.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단지 멀리 퍼져 있지 않은 뿐이다. 윌리엄 깁슨이 한 유명한 말인데요. 제가 한 가지 더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부터 거의 100여 년 전에 니콜라 테슬라가 언급한 말인데요. 무선 통신 기술이 완벽하게 적용된다면 지구는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브레인을 갖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예측을 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설명받으셨던 IoT, 엣지 컴퓨팅, 무선 모바일 테크놀로지, 머신러닝, AI를 통해서 가능하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실험을 하는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관련되는 비용이 낮아야 되겠죠. 이런 비용을 낮추는 데 있어서 AWS 클라우드가 여러분들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에 관련된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아니면 슬라이드에서 찾으실 수 있고요. 관련돼서 IoT 어널리틱스, 그린그레이스 머신러닝 추론, IoT 원클릭들은 다 프리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프리뷰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셔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AWS 서비스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시나리오 기반의 압스트랙트 기반의 정보를 원하시면 IoT 블로그, 그다음에 리인벤트 관련된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긴 시간 오늘 하루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